상하이의 숨막히는 스카이라인 아래 중국 최고 IT 기업 넥서스 코어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본사 건물은 마치 거대한 첨탑처럼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안에서 신입 개발자 강민준의 하루는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키보드 위를 질주했지만 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하게 뛰었다. 지방대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은 이 거대한 정글 속에서 한낱 작은 깃털에 불과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와 보이지 않는 경쟁,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은 28 젊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근이 예정된 저녁이었다. 새로운 서비스 론칭 프로젝트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고 팀 전체가 예민해져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밤새 고민했던 알고리즘 하나가 막혔던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즉각적으로 반영되었고 테스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팀장은 드물게 환한 얼굴로 민준의 등을 두드렸고 동료들의 시선 속에선 잠시나마 부러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며칠 후 회사 전체가 참석하는 신년맞이 기념 행사가 화려하게 열렸다. 수많은 임직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최연소 여성 부사장 백유진이었다. 그녀는 넥서스 코어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모든 여직원들의 롤모델이었다.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자태, 지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그녀의 연설은 좌중을 압도했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막연한 동경심과 함께 까마득한 거리감을 느꼈다. 저런 사람이 자신 같은 평범한 신입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 하지만 그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행사 다음 날 비서실로부터 호출이 왔다. 백유진 부사장이 그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부사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매끄럽게 상승하는 숫자만큼이나 그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백유진의 집무실은 상하이의 마천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의 위치에 있었다. 넓고 화려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황홀했지만 그 앞에 선 민준은 자신의 초라함만을 더욱 절감할 뿐이었다. 강민준 씨라고 했죠? 앉아요. 백유진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싸 보이는 명품 정장 차림으로 가늘고 긴 목에는 섬세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이번 신규 서비스, 민준 씨 아이디어 덕분에 성공적으로 론칭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더군요. 아닙니다, 부사장님. 팀원들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민준은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마저 떨려 나왔다. 겸손하기까지. 하지만 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요. 민준 씨는 특별해요. 백유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어깨가 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민준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앞으로 내가 특별히 지켜볼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도록 해요. 그 말은 격려인 동시에 민준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듯한 묘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부사장실을 나온 민준은 자신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지만 그 파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아주 작은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백유진의 특별한 관심은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업무 시간 외 개인적인 연락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커리어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불러냈다. 상하이의 최고급 레스토랑, 한적한 외곽의 갤러리, 심지어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민준은 매번 거절할 구실을 찾으려 했었지만 그녀의 교묘한 말솜씨와 권위를 앞세운 압박에 번번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민준 씨,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이 바닥은 실력만으론 안 돼요. 강력한 라인이 있어야지. 내가 그 라인이 되어줄 수 있는데. 백유진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은근히 민준을 회유했고 때로는 그의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오담했다.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면 의도적인 신체 접촉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는 극도의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지만 해고의 공포와 커리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순수함과 어수룩함은 백유진의 뒤틀린 소유욕을 더욱 자극하는 미끼가 될 뿐이었다. 민준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백유진의 연락이 올까봐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그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공허하게 변해갔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입사 동기이자 같은 팀 동료인 윤서아였다. 짧은 단발머리에 스마트워치를 찬 그녀는 활동적이고 다부진 인상만큼이나 성격도 강단 있고 정의감이 넘쳤다.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력을 지닌 그녀는 민준이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 씨,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퇴근길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준은 처음에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서아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백유진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아는 분노하면서도 침착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서아의 존재는 민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민준의 노트북에 몰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백유진 관련 회사 내부망 게시글을 익명으로 검색해보는 등 물심양면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다. 함께 스터디를 하고 퇴근 후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민준은 서아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동료애를 넘어선 풋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백유진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백유진은 민준과 서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준에게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윤서아 씨 같은 애랑 어울려서 뭘 얻겠어요? 민준 씨 앞길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서아를 폄훼하고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려 했다. 서아가 제출한 보고서에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반려시키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민준은 서아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백유진의 서슬퍼런 질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민준이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던 대규모 금융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데이터 유출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긴급 감사팀이 꾸려졌다. 공교롭게도 유출된 데이터는 백유진이 비밀리에 관리하던 VIP 고객 정보와 일부 연관되어 있었다. 백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통해 모든 책임을 민준에게 떠넘기려 했다. 민준의 개인 PC에서 유출 정황으로 보이는 로그 파일이 발견되었고 평소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동료들은 백유진의 사주를 받아 민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강민준 개발자가 평소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민준은 순식간에 회사 기밀을 유출한 파렴치한으로 몰렸고 해고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켜준 것은 서아뿐이었다. 민준 씨,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 함정이에요.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서아는 슬픔에 잠긴 민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IT 보안 지식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은 기본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 서버에 접근하여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서아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데이터 유출의 진범은 민준이 아니었다. 오히려 백유진이 자신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파기하려다 실수로 외부 유출을 일으켰고 이를 민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백유진의 남편이자 유명 투자회사의 대표인 최경환 역시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내의 비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다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는 공범이자 언제든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적대적인 쇼윈도 부부였던 것이다. 서아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하며 반격의 칼날을 갈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넥서스 코어의 연례 임직원 워크숍이었다. 장소는 중국의 하와이라 불리는 하이난 산야의 최고급 리조트였다. 워크숍 첫날 밤 화려한 만찬과 공연이 끝나고 모두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백유진이었다. 민준 씨, 내 방으로 잠깐 와줄래요? 데이터 유출 사건 관련해서 단둘이 논의할 게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 꼭 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달콤했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민준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야, 백유진이 나를 불렀어. 자기 방으로 오라고. 예상했던 대로예요. 민준 씨,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제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요. 녹음기 잊지 않았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서아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백유진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또 다른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경환은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최경환 대표님, 당신의 아내 백유진 부사장이 지금 산야 리조트호에서 젊은 남자 직원과 밀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최경환은 곧장 메시지에 적힌 방으로 향했다. 공교롭게도 그 방은 백유진이 민준을 부른 바로 그 스위트룸이었다. 한편 백유진은 민준을 기다리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이 순진한 먹잇감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서면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동시에 그를 보담할 결정적인 약점을 잡을 생각이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며 백유진의 스위트룸 문 앞에 섰다. 손에는 서아가 건네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옆에서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다. 백유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최경환의 고함과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 뒤를 이어 웬 낯선 여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백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 여자는 또 누구고? 알고 보니 서아는 최경환뿐만 아니라 그의 내연녀에게도 최경환 대표가 55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한 공간에 백유진과 민준, 최경환과 그의 내연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아와 그녀가 미리 연락해둔 회사 감사팀관, 그리고 특종을 노리는 몇몇 기자들까지 얽히고 설킨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최경환은 아내의 밀회 현장을 덮쳤다고 생각했고 백유진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다고 여겼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고성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했다. 당신이 강민준 저놈을 어떻게 구워 살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회사 돈 빼돌려서 저런 싸구려 여자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잖아.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감사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기록했다. 민준은 이 혼란 속에서 백유진에게 접근하여 데이터 유출 사건의 진실을 자백하도록 유도했다. 궁지에 몰린 백유진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고 그 내용은 민준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결정적인 순간 서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그동안 수집한 백유진의 직권남용, 민준에 대한 협박 증거, 데이터 유출 조작 증거, 그리고 최경환의 횡령 및 불륜 증거 자료들을 감사팀과 기자들에게 넘겼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다음 날 넥서스 코어의 부사장 백유진과 그녀의 남편 최경환의 추문은 중국 전역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두 사람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즉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모든 혐의를 벗고 백유진의 그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공포와 불안감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차올랐다. 사건 이후 민준과 서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함께 힘든 시간을 헤쳐나오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몇 달 후 민준과 서아는 넥서스 코어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조리하고 비인간적인 경쟁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상하이의 한적한 외곽 지역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블루밍 테크라는 이름의 IT 솔루션